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성전자공학은 여러분 그 2학년 2학기 과목인데 뒤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반도체 공학 연결돼 있죠, 그죠? 반도체 공학 연결돼 있고 1, 2 연결돼, 모스펫, 트랜지스터. 제 목소리 충분히 들립니까, 여러분? 네, 조금 더 크게 키우든지 하고 전기전자 재료공학, 뭐 양자전자공학, 광전자공학, 그리고 반도체, 뭐 나노전자공학 이런 과목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성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재료들이 3학기 때 배우는 전자회로에서 그 반도체, 다이오드,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에 관한 그 기초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료의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성전자공학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개요를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여기 보는 것처럼 반도체 소자에 대한 학습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학습 역량을 키우는 기초 과목이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카삽의 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자 재료에 대한 원리, 그다음 전자 소자에 대한 원리, 또 책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평소에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시험은 중간 기말 과제 참여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을 섞어서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예전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는 공개해서 이제 여러분 접근할 수 있도록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정보는 이제 조교가 우리 그 현재 네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원진, 김범준, 안진우, 문찬솔. 우리 여기 참석한 조교 잠깐 일어서 줄래요? 네. 네. 같이 수고할 조교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그 강의를 녹화하거든요. 녹화하는데 지금 교사 스케바론에서 또 오셨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출석 부분은 여러분 제가 메일을 미리 보냈었죠, 그죠? 미리 보내서 그 앱으로 이제 수업 도중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살짝 열어보면 스마트폰에 여러분 깔려져 있으면 실행하면 아마 출석 체크할 때 이런 앱이 뜰 겁니다. 물성전자공학 수업 참여 앱이다 라고 뜨는데 스마트폰에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여러 다 뜨죠, 그죠? 이렇게 뜨면 수업 도중에 오프라인 출석 체크 이렇게 해서 하고, 혹시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 후에 출석 인정해서 보내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서 여기 써놓고 질문하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질문을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그걸 다 같이 공유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도 그 질문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쭉 문서로 볼 수 있으니까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요. 그 다음 실습 참여가 있거든요. 실습 참여는 지금 조를 짤 예정입니다. 조를 짜서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수업을 다 진행하긴 하지만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토론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물성, 고체 물성의 특성을 좀 체험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생각한 거고요. 여러분 혹시 그 창의관 1층에 메이커 스페이스 가본 적 있나요? 메이커 스페이스 가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메이크 스페이스라고 거기에 보면 3D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커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계측기도 있거든요. 계측기가 이런 계측기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전압원, 전류원, 전류 측정기, 그다음에 전압 측정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판, 제작기, 납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세팅되어 있어서 9월 말쯤부터 아마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금속, 뭐 절연체, 반도체 한다 그랬을 때 살짝 직접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도체다, 절연체다 이런 거를 가볍게 측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일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여러 사람 같이 가서 그 토론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면 여기 밑에 그 메시지 같은 게 뜨거든요. 뜨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알리고 싶은 얘기들을 개인별로도 좀 다른 메시지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 가보면 요 QR 코드 찍는 게 있거든요. 딱 찍으면 눌러 찍어보면 그 딱 찍고 활동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강의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활동했는 것도 요 내용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학습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질문을 좀 평소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앱을 통해서라도 그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내용을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토론하다 보면 또 이해를 더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친구들한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 저한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통해서 혹시 직접 수업 끝나고 나서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과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 중간고사 딱 끝났을 때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 쭉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힘이 빠지더라도 지치지 않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가장 꼭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거는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계속 질문하고 지치지 않기가 여러분 가장 한 학기 동안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고 쉬운 내용도 있을 건데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내를 또 하면요,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건데요. 팀 프로젝트를 요즘 학생들이 많이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담 없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를 구성해서 자기가 3사람 정도로 해서 조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한 학기 동안 그룹 활동을 같이 하는데요. 이론적인 거는 제가 수업에 배우더라도 수업 시간에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처럼 중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약간은요. 그럼 이제 생각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물성전자공학에서 이를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어떤 그 동작 같은 걸 보여주는 모형을 제작을 하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일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과학 커뮤니케이터. 조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좀 시도를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메이커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QR 코드 찍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동 실험실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그룹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각 문제에 대한 힌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한테 나눠진 PPT 있죠? 미리 수업 시간에 올려놓는 PPT에는 뒤에는 문제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그 문제 붙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과제가 나옵니다. 과제가 나오는데 과제에 대한 힌트를 줄 겁니다. 주니까 실제 푸는 건 여러분이지만 과제에 대한 힌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 줄 테니까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이제 자기 걸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하고 제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4번이니까요. 4개의 과제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배우는 내용은 그 정도인데요. 1주차부터 15주차, 16주차까지 기왕이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까? 1주차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시작. 예, 지금 보면 그 간단하게 수업 핵심 질문만 얘기를 하면요. 고체 물질의 구조. 여러분 그 눈으로 보는 고체 덩어리가 있잖아요. 반도체 웨이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원자가 어떻게 모여 있을까?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보면 과일 가게 그 뒤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죠? 거울이 있는 거는 방을 넓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과를 쌓을 때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쌓을 수도 있고 적게 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체 물질의 구조를 이제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돌아다니는 전자나 이런 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온도란 게 뭔지, 그리고 이제 결정 구조가 있으면 결정 구조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않은 그런 결함 같은 게 이 물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이 어떻게 모여 있는 따라서 특성 차이가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선수들은 그 최상이라 그러잖아요. 최상인데 요즘 시합에 뭐 좋지 않다고 그러는 게 그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는 같아도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실리콘이라 하더라도 결정성이 좋은 실리콘하고 안 좋은 실리콘하고 많이 다른데, 그런 결정에 따른 특성 차이도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고요. 구조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트랜스포트라 그래서 전기와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금속은 잘 전달되고 나무는 잘 전달되지 않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이유와 이걸 가지고 복합체를 만들고, 우리가 그 전기 재료다, 전자 재료다 그러면 이 전기 재료는 왜 이 전기 재료에 쓰이고 저 전자 재료에 쓰이는지, 그런 게 원리적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이후에는 이런 양자역학적 특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퀀텀 웰, 그다음에 빛에 대한 그 원리와 뭐 불확정성 원리, 뭐 터널링, 요즘 이제 여러분 양자 컴퓨팅이나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전기전자에서 배우지 않거든요, 지금. 배우지 않지만 양자역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활동할 무렵에는 뭐 AI가 지금 뭐 완전 생활에 많이 쓰이듯이 양자 컴퓨팅도 아마 10년 내 양자 암호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적인 기본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배운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4학년 때 기초 양자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양자를 좀 더 많이 하긴 될 텐데, 2학년 기초 과목이니까 요 양자역학에 대한 기초를 배운다라고, 그래도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반도체 공학을 이제 배우면, 반도체 공학 1, 2 배우면 여러분 잘 아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이런 것에 대한 작동 원리 같은 걸 하고, 실제 여러분 전자회로 3학년 때 전자회로를 배우면 회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작은 잘 몰라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설계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기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얘 둘 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교재, 그다음에 이런 과제 실습, 이런 출석 체크 이런 거를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휴일이 3번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임시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추가를 했는데, 여기 전체 강의 이 수업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녹화해 올려놓는 거 여러분 그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 진도를 나갔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습니까? 여기 뭐 의문 되거나 앱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앱 잘 되던가요? 그 앱 신기하지 않던가요? 해보니까
예, 그거 제가 방학 때 만든 겁니다. 그거. 방학 때 만든 건데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러분 대화를 할까 그 관점에서 만들어 본 건데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거 만들어 보면 참 좋은데 제가 중간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계 켜고 좀 쉴까요? 네. 기지개 안 봅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코로나 끝나고 들어와서 조금 대학 생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원자는 물질을 어떻게 구성할까? 라는 건데, 여러분 원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원자란 말 자체가 이 잘라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다. A 폼이죠. 그죠? 폼이 자르는 거고, A가 부정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잘리지 않는 가장 작은 요소가 원자입니다. 근데 이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작지만 얘들이 모여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체가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금속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컴퓨터도 되고, 이런 재료에 관한 특성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까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자 번호라든지, 원자 질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리고 이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결합하고 있는 고체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원자가 전체 물성을 결정할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원자는 가장 작은 단위지만 어떻게 모이는가에 따라서 물성을 좌지우지한다. 예, 이게 한 개인이 그 특성이 다 달라도 이 그룹이 다를 거잖아요. 그죠? 각 개인이 특성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이 모여서 어떻게 모였는가도 이 물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라든가 일반 물리 때 배웠던 거를 약간 상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제 이제 원자는 우리가 집중 봐야 될 게 보어의 모델입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보어의 모델인데 1913년 지금부터 110년 전이 되죠, 그죠? 110년 전, 뭐 승희가 110년 전 도깨비 드라마에는 800년 전도 다 나오지만 110년 전에 이제 보어 모델, 보어가 이제 보어의 이제 원자 모델을 이제 생각할 때 이름을 짓는 게 쉘 모델입니다. 쉘 모델. 쉘 모델은 쉘이 껍질이잖아요, 그죠? 껍질인데 이게 잘리지 않는데 이것도 양파처럼 까면 뭔가 핵이 있고 핵이 돌고 있는 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의 핵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 플러스가 많이 돌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뉴트럴 상태, 전하가 이게 중성의 상태고 그 전제를 딱 떼내면 플러스를 이제 띄고 전자 하나 더 넣으면 마이너스를 띄고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맞다는 거죠. 여러분 마찰전기 있잖아요. 마찰전기. 마찰전기도 대전력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기와 사람이 굉장히 빨리 달리면 이들 사이에서도 전하가 탈착되기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띄거든요. 그런 것도 설명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출발점이 이런 쉘 모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델에서 이것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를 이제 할 때 여러분이 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원자가 이렇게 모였다 일 때 이런 고체를 이루게 됩니다. 고체를 이루게 되는데 모였을 때
원자가 결합하는데 얘가 결합을 하는 게 안정하니까 이게 그 결합이 되겠죠. 가만히 있을 때 얘가 서로 붙는 게 안정되니까 얘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 생각해 보면 이런 떨어지지 않는 이런 원자들이 왜 결합을 할까? 왜 떨어질까? 이거를 표현하는데 뭔가 어떤 지표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값이 마이너스면 이게 안정을 붙는 쪽으로 가고 플러스면 떨어지는 조건, 그런 조건들을 이 물리 쪽에서 어떤 많은 정의하는 값들을 가지고 에너지라는 단위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결합할 때 얘가 아까 결합을 하면서 플러스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 결합이라 그러고 공유는 하지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다른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얘가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 잘 알고 있는 이온 결합, 소금과 같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 금속 결합은 이 플러스 이온들이 있는데 전자를 통째로 다 공유를 해서 금속 덩어리는 원자들이 있는데 전자가 근처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 그룹이, 전 무리가 그 전자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금속 결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유 결합, 여러분 그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이 기본적인 결합이고요. 프라이머리 본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다이폴 이렇게 있는 다이폴이 여러분 전자기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전자기가? 1학기 때 배웠던 거예요, 이제? 같이 배워요? 그럼 다이폴이라고 다이가 여러분 뭡니까, 다이가? 다이폴이라고 그런 걸 들어봤습니까? 네, 다이폴 그래서 다이, 1학기 때 좀 배웠겠다면서요. 다이폴이라는 것은 다이가 2자라는 거죠. 당구 다이가 아니고 2라는 뜻이고 2의 폴이니까 폴이 극성이잖아요. 그죠? 극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니까 두 개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제로죠. 제로인데 제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결합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태가 다이폴입니다. 얘가 4개가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4개가 있는 거는 교묘하게 딱 붙은 쿼드로플. 그래서 폴이라는 게 극성을 가지고 있고 앞에 이 개수를 나타내는데 사실 중성인데 이런 다이폴과 다이폴은 중성인데 사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끼를 밀고 마이너스 끼를 또 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고 그거를 계산을 잘 해보면 순수하게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네트 차이는 0인데 얘가 다이폴이 되면서 다이폴 사이에 중성인 재료 원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얘가 본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데르발스에 의한 그런 레티스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과 같이 물이 또 여기 H2O 돼 있으면 그 옥시전이 좀 더 음의 전하를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영구 다이폴, 그러니까 퍼멀 다이폴이 형성이 되어서 이게 서로 그 수소 쪽하고 저쪽에 옥시전 쪽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이 이런 그 서로 인력을 당겨서 서로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소결합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우리가 세컨더리 본딩이라 그래서 어쨌든 원자가 하나의 클로즈드 쉘을 할 때 이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의 플러스 세컨더리 본딩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쉘 모델에서 우리가 이런 그 본딩이 특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그 원자로 잠시 가서요. 이 원자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애톰이 여러분 그 보면 프로톤 양성자, 그 다음에 뉴트론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톤은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뉴트론은 중성, 그 다음에 일렉트론은 음에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해 놓은 게 원소 주기율표이잖아요, 그죠?
원소 맨델레프가 모든 재료를 갖다 놓고 얘 무게,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을 한 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게 재미있게도 양성자를 하나 딱 하면 수소가 되고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수소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차지는 한 개 갖다 놓으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은 1, 원자 질량은 1이 되고 원자 번호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만 수소 원자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다가 여기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게 그 유출 애텀이고 바로 여기에 수소가 되는 거죠, 그죠? 되는데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 두 개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보면 두 개를 해놓으면 지금 헬륨이잖아요, 그죠? 헬륨인데 여기에 전자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자를 여기 갖다 놓으니까 멀어지면서 최대한 반대로 가죠, 그죠? 서로 밀쳐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헬륨의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그러면 이게 안정할까요, 여러분? 안정해요. 안정하면 좋겠는데 앞에 수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에서 안정하잖아요, 그죠? 얘를 딱 보면 스테이블, 언스테이블 딱 해보면 막 떨고 있잖아요. 막 떨고 있는데 안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규칙이 뭐냐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수로 있다, 같은 수로 있다. 에다가 뭐냐면 플러스 양성자 개수와 같은 수의 중성자가 같이 있어서 그 안에 원자 핵을 이루고 있을 때 얘가 안정한 원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 중성자를 한 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네트 차지 0이 되고 요 매스 넘버는 4가 되면서 이게 안정한 헬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넣어보고 이제 불안정하네. 전자 더 붙여볼까? 여기 안 들어가네. 위로 올라가네. 그 다음에 여기에 뉴트를 넣어보고 해보면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이런 그 불안정을 또 빼기도 하고 해서 전체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 핵과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자도 다른데 얘를 어떻게 모아느냐에 따라서도 물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속, 절연체, 반도체가 이러한 원자 특성과 그리고 모여 있는 것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근데 이제 이 원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돌고 있는 거는 원래 그 태양계에서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실제는 이제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입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형태로 해서 얘가 어떤 함수로 분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클라우드 돼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있는데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클라우드가 구름이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확률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계산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다 되는데 이게 여러분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미분 방정식 풀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걸 풀면 여기가 그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전자 구름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이제 이런 오비탈이 여러분 이런 배웠겠지만 이제 이런 전자가 쌓여가면 다 차례대로 쌓인다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오비탈 여러분 혹시 배웠으면 오비탈의 이름을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한번 S 오비탈이었죠, 그죠? 샤프라 역으로 샵입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P 오비탈인 경우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 P 오비탈은 R형 모양입니다. R형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축이 있잖아요, 그죠? 축이 있으면 축의 요 사이에 없어지는 파트가 하나 있죠, 그죠?
있으면 처음에 s 오비탈은 이렇게 동그란데 꽉 차 있죠 이렇게. 근데 p 오비탈은 이렇게 보여져 있으니까 중간에 없는 파트가 있죠. 그죠? 없는 파트가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타를 칠 때 기타를 길게 해서 치면 소리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저주파입니까 고주파입니까? 저주파죠. 근데 기타를 중간에 딱 선을 딱 눌러서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올라가죠. 소리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 노드가 있으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S 오비탈, P 오비탈, T 오비탈 올라갈 때 이런 노드의 개수가 X축, Y축, G축에 대해서 몇 개인가 보면 얘가 높은 애는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0개에서 1개의 노드거든요. 1개의 노드가 되고 D 오비탈은 당연히 2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 D는 이제 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D 오비탈은 2개가 한 개 있고 2개 노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 모일 때 저 모양도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기타에서 이렇게 손을 딱딱 눌렀을 때 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커지는 것도 이렇게 전자가 이런 노드가 있는 게 사실은 높은 에너지로 같이 공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쉘 모델이 이제 1913년 보호 모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오비탈,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테이블하냐 안 스테이블하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서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물질과 재료의 특성으로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재료들이 원자가 모여서 원소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보는 것처럼 그룹이 1, 2, 3, 4, 5, 6, 7, 8 다 위에 돼 있죠, 그죠? 돼 있고 여기 수소 다음에 하나씩 채워나가서 헬륨 위에 노블 여기 이제 불활성 기체라 그래서 여기가 주변에 꽉 채워 안정한 전자를 다 채우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D 블락이라든가 F 블락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에 조합을 해서 새로운 조합의 물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다. 제일 유명한 실리콘이다. 그 다음에 카본이다. 여기 생명의 기본 물질이고 실리콘은 여러분 그 무기물의 기본 물질인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갈륨 아세나이드다.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디움, 안티몬 이렇게 되어 있고 돼 있으면 이런 재료 원자들이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차이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모여 있는가도 굉장한 그 차이를 주는데 이런 원소끼리도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의 재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테이블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전에 없었던 신소재를 만들었다. 그러면 세계가 변하는 거죠. 세계가 변하는데 그래 변해왔고 요즘은 AI가 이걸 설계하는 거죠. AI가 이게 초전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얘와 얘를 해서 제한하고 사람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지금은 이런 조합에 따라서도 물질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물성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하죠 여러분? 1, 2, 3 여기 뭘 의미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아래 양성자 개수죠 그죠? 양성자 개수하고 그 다음 전자 개수 같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자량이죠 밑에 거죠? 원자량은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 합한 거에다가 전자 질량을 했는데 전자 질량 때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 좀 합치고 양성자, 중성자 무게 거의 같고 합치니까 정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보면 숫자가 좀 개수로 안 되고 0.2 이런 거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전체 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중성자 개수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르면 원자력이 다르겠죠, 그죠? 그런 동위원소에 이걸 다 고려해서 웨이트를 줘서 얘를
평균한 값이 바로 원자량인데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을 뭐로 해서 1로 딱 잡느냐. 이런 양성자 개수, 중성 개수, 무게 다시 해가지고 이거에 이 원자량을 기준을 두고 싶은데 여러분 요 안에서 기준을 잡겠죠, 그죠? 이 안에서 기준 잡으면 어떤 질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1로 들 것 같습니까? 어떤 거를 읽어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거를 두느냐 돼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제가 링크를 따로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대학원 수업에서 쓰는 링크가 있는데요.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그 질문. 실시간 수업. 강태환 씨. 저희 그 원소 주기율표 가운데 뭐를 기준으로 삼을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예? 탄소 바로 답을 안 해요. 탄소가 지금 얼마입니까? 12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를 기준이 12가 아니라 쟤를 12분의 1로 해가지고 얘를 1로 잡아서 나머지를 다 노멀화 시켜주면 탄소 12인데 근데 얘도 동위원소가 있으니까 12.5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12분의 1로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동위 원소 이제 대해서 정확히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요. 사진을 띄울까요, 말까요, 앞으로? 사진은 안 띄우려고 그러면 제가 사진 안 띄워도 되거든요. 사진을 처음에 서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할 때 이걸로 좀 할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이제 출석 체크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정혜창 씨 의도적인 거 아니었는데 다음 넘어갔네요. 네, 다음 질문 나오면 대답해줘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일렉트로 오비탈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제 오비탈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아까 쉘이었잖아요, 쉘. 쉘은 껍질이 있는데 K 쉘, L 쉘, 그다음에 M 쉘 이런 식으로 해서 N 우리가 이제 양자와 숫자로 1, 2, 3, 4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요. 서브 쉘이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수소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일렉트론 클라우드 돼 있는데 헬륨 같은 경우도 s 오비탈만 있는 거거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여기에 s 오비탈로 돼 있고 여기까지도 다 s 오비탈인데 붕소부터 해보니까 이런 아령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쟤들이 어떻게 전자줄을 돌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하는데 자연이 어떻게 가냐면 넌 전자 있으면 그 전자한테 다른 전자 보일 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근데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파울리 벤타 원리인데 이제 하나의 전자가 있으면 그 같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입자를 우리가 페르미온 그러거든요. 페르미 입자라 그러는데 이 페르미 입자가 전자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상태가 없으니까 전자 가신 입장은 나는 좀 쏘을래. 해서 이제 네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돌 거야. 하는 게 다른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강의실 꽉 찼어요. 꽉 찼는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죠, 그죠? 물론 밀착해 앉을 수 있겠죠. 에너지를 탁 줘가지고 탁 빼내고 그새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페르미온인데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밀고 돌면 되죠. 다 하고 있으면 이 강의실에 수업 같이 들을 수 있죠. 자리는 없어도 다른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해서 이게 이제 금속 그런 재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그 원자 번호, 원자량에 따라서 얘가 물성이 정해질 첫 출발점이 되고, 얘가 전자를 공유하거든요. 전자를 어떻게 공유에 따라서 아까 네 가지 정도의 본미를 가진 재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또 물성이 또 달라지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다른 원자와 다른 원자가 어떻게 모였다고 새로운 물성이 나올 거니까,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조합의 그런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제 공업적으로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잘 섞어서 합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댐납 있죠. 납댐 인두. 납댐, 여러분 납댐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납댐 솔직히 안 해봤다. 납땜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그리고 이번에 한번 납땜 해봅시다, 한번. 중간에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 납땜을 한다는 납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납과 주석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섞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결정을, 특성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 전자공학을 그랬을 때 전자공학에 쓰이는 어떤 제품이나 그런 그 물품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첫 출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활동을 좀 해보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단순 힌트를 주긴 줬었지만, 지금 우리 장원진 씨 쫙 나눠줄래요? 예. 제가 약간의 되건 안 되건 한번 여러분 방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받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세 사람 정도를 같이 일단은 만나는데요. 요 입당하면 딱 15분 동안만 밖으로 나가도 좋고, 그 15분 동안 안에 들어있는 거를 한번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 짧게라도 적어서 끝날 때 제출을 할까 합니다. 약간 우당탕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시험 집에 보는데, 요거를 여기 세 사람이 여기 앉아서 무슨 얘기해도 좋고, 보니까 나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얘기해도 좋고, 딱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한번 볼래요, 한번? 자, 받으면 어떤 제가 나눠준 자료가 이제 어떤 자료면요. 일단 여러분 자료를 보면 그룹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룹 활동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제가 방금 했던 부분인데요. 소리 내어서 1번을 누가 읽어보냐면 아까 우리 걸렸던 정해창 씨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예, 밑에 부분은 제가 다른 또 읽어보도록 읽어봐요. 예, 읽어봅시다.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당신은 보어 아인슈타인 모델이 무엇이냐고. 보어 아인슈타인 모델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닐스 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사이에서 벌어진 양자역학에 대한 철학적 논쟁입니다. 그 논쟁은 주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이뤘다고 진행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과 비결정론적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닐스 보어는 코펜하겐 해석을 옹호하며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상호적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 반박하며 양자역학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제가 조절 좀 더 하면 닐스 보어가 아까 쉘 모델 만들었다고 했죠. 전자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해안 주위의 지구처럼 노사하지 않고 부여는 그룹을 묘사했거든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도 만들어 엄청나게 유명한 그 이내시 스퀘어대로 잘 알고 있고, 얘를 결정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불확정성 원리 밑에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전 세계를 물질을 설명할 것이냐, 이게 틀렸다. 라고 이제 이 토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번 얘가 어떻게 물성 전자 연결이 되는지 한번 짧지만 첫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두 번째는 그 조원진 예, 두 번째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예. 두 번째 공유결합, 이독결합, 이온결합과 제 문제를 가지고서 같은 확률이 분류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아래 분야에 뚫고 직접 붙이고 해당 문제가 저는 대부 없을 거잖아요, 그죠? 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했던 이유는 지금 공유결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제 주위에 공유결합 해당되는 물질이 뭐있는지 한번 골주 채집하듯이 붙이라는 얘기죠. 붙이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여기 붙여보라는 여기 소금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테이프로 더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금속결합 주위에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목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게 딱 붙이는 게 금속결합입니다. 하겠죠, 그죠? 그 세컨더리 본딩 요거는 반데르발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페트병 같은 폴리머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서로 약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주말에 저기 분리수거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리수거 하면 이게 다 있거든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밑에다가 고유물성 실제 붙여놓으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고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보면 내가 원자가 다르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모여서 다르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조합이 다르다. 얘들 사이 힘이 어떻게 다르다. 라는 거를 실제 보면서 밑에 얘는 딱딱해서 부서질 것 같습니다. 얘는 보니까 전기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얘는 보니까 이거는 얘도 잘 부서질 것 같습니다. 전기는 안 통하네요. 얘는 전기가 안 통하네요. 대신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각 본딩마다 물성을 결정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제가 조금 할애해야 되는데 28분까지 10분 동안 지금부터 10분 동안 지금 제가 터치 안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조고 있는 거 가서 한번 얘기 나누고 볼 테니까 신속하게 헤쳐서 앉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바로 헤쳐서 앉읍시다. 딱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딱 가서 마음에 든다기보다 어쨌든 제가 미리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옆에 사람도 되고요. 옆에 앉은 것도 내리니까. 자, 그러면 30분까지 2시 반까지 둘씩은 됩니다. 2시간 빼고 3시간 빼고 자, 여러분 물도 괜찮고 세트 괜찮으니 가서 지금 앉아서 얘기해요.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서로 포인트 한 시간을 적어주는 거예요. 좋아요. 잠깐만요. 혼자가요? 센터 좋네. 여기는 5시인가요? 5시간이요? 여기는 3시간. 그러면
대략조가 다르지. 여러분 오늘 자료는 집에 일단 오늘은 제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테이프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첫 시간만 이제 들고 와서 다음 시간에 들고 오는데 그 각자 붙여서 오는 거는 곤충 채집하듯이 다음 시간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활동의 하나거든요. 서로 조가 이런 게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로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끝나고 나서 시간에 만나서 같이 붙이러 가자고. 말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면서 다음 것도 미리 나눠줄게요, 여러분. 숙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 대화의 어떤 그 수업에 배우는 것을 확실해 가기 위한 기회로. 여기는 말 그대로
자,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또 진행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 더 하고 싶은데 아쉽죠? 예. 오늘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조가 짜였잖아요, 그죠? 자연스레 조가 짜였습니다, 지금. 조가 짜였으니까 이 조를 제가 메일을 보내면 누구누구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정도만 전 답을 주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다음 올 때 하고,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이제 나눠서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항상 미리 이런 식으로 다음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보니까 다음 동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 받았는지, 물성전자공학 수업과 어떤 관계 있을지 논의해 보세요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론 내용과 분명히 관련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걸 한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어떤 동영상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면 얘가 어떻게 물성전자하고 관계 있는지 다음번에 얘기할 때 쓰면 되겠죠, 그죠? 다음번에 오늘 거 하고 다음 거를 같이 토론에 대해서 길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만 써도 되고 그냥 자기 다른 대로 그냥 활동에 대한 그만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걸 하면서 이제 왜 이거를 냈는지 그 의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가끔? 예. 보고 지금 조가 짜였으니까 조원에 글을 확실히 연락처도 공유하고,
최대 5명까지 한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명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활동에 따라서 하고 장소는 앞에 나가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적절하게 잠이 올 시간에 제가 아마 그룹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오는 시간에. 네. 자, 그러면 기재 한번 킬까요, 여러분? 네, 기재 킵시다. 아쉽겠지만. 자, 15분 안에 남았는데요. 이제 15분 동안에 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를 하나 좀 들어보세요. 앞서 이제 그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이제 공유 결합, 또 전자끼리 이온 결합, 그리고 얘가 전자를 다 같이 그룹이 공유하는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얘는 뉴트럴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져 있어서 다이폴 그런 뉴트럴이지만 전자기력이 인력이라서 생기는 반데르발스, 그 다음에 뭐 수소 결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결합에 참 재미있는 룰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룰이 있는데 어떤 룰이 있냐면 에너지 차원에 설명한다 그랬을 때 우리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예전에 일반 물리학 때 배웠을 겁니다. 보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서 해보면 전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재미있는 게 비리얼 티어렘이라고 비리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들죠. 비리얼 티어렘.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평균적으로 취했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평균 위치 에너지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 표현했을 때 얘 합은 당연하게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총 에너지가 되는데 비리얼 법칙이 뭐냐면 비리얼 티어리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다 라는 규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립하냐면 여러분들 일반 물리할 때 중력 법칙 전자기력 했었죠. 그죠? 이게 거리에 몇 셈의 반비례합니까? 제곱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얘가 제곱의 2배가 되면 얘를 4분을 줄고 이런 중심력, 센트럴 포스입니다. 요즘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센트럴 포스의 R 제곱분의 1, 또 떨어지는 힘을 작용하는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의 분류는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다. 라는 법칙인 겁니다. 그럼 이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게 뭐냐면 총 에너지가 이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평균값의 합인데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 총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2분의 1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평균의 합이 총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평균된 이런 룰 누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한 계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예가 나오는데요. 예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수소 원자 주위를 돌고 있다고 제가 쉘 모델 얘기했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돌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으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다.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3.6 일렉트론 볼트를 떼어내는 에너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상을 보면 얘가 돌고 있을 때 하나가 돌고 있는데 얘를 딱 떼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잘 결합되어 있는 거죠. 떼려고 하면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줘야지 얘가 전자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가 돌고 있을 때는 이 도는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거리에 따른 위치의 두 개 합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를 떼내고 나면 저음을 떨어져서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고 그냥 위치 에너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경이 얼마가 되느냐
딱 생각에 계산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이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을 합해가지고 전체 에너지가 얼마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서 딱 생각해보면 총 에너지가 이 바가 떼내는데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 결합되어 있을 때 상황은 마이너스 결합되어 있을 때 13.6 일렉트론 볼트다라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라는 겁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비리얼 티어렘을 딱 쓰면 요게 앞에서 보니까 총 에너지가 2분의 1 포텐셜 에너지였으니까 요거를 딱 대입을 해보면 요게 2분의 1의 포텐셜 에너지 평균이구나 라는 걸 알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평균 얼마냐면 마이너스 27.2 일렉트론 볼트네요. 이렇게 딱 됩니다. 마이너스 27.2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E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R0 반경이니까 R0분의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의 R0분의 E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니까 요게 이 에너지와 같다 라고 바로 딱 풀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7.2는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의 E 제곱의 R0니까 이 R0는 이 값 다 알고 있고 요 값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R0가 딱 나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비리얼 티어렘을 쓰니까 이게 센트럴 폴스에 의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그대로 쓸 수 있구나 딱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 전에 바로 값이 계산되니까 토탈 에너지로부터 위치 에너지 나오고 위치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면 R0가 딱 나오겠죠. 그죠? R0 반이 얼마가 될까? 얼마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전자는 얼마나 빠른 속도 돌고 있을까요? 했는데 바로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2분의 mv 제곱입니다.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 아니냐 딱 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K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2분의 1 포텐셜 에너지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27.2 일렉트론 볼트가 포텐셜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냥 13.6 일렉트론 볼트구나 라는 게 딱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는 속도가 딱 나온 겁니다. 그 전자 하나 떼는 필요한 에너지만 딱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자 하나를 거기서 딱 떼는 에너지만 딱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상상으로 비교할 때 따르면 얘 뗀 게 돌고 있는 반경까지 다 계산이 되고 도는 속도까지 계산이 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떼내는 필요한 에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돌고 있을 때 반경과 돌고 있을 때 속도를 딱 계산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속도가 나오니까 이제 1초에 몇 바퀴나 전자가 돌까요? 돼 있으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이 R0가 나와 있으니까 2파이 R0를 거리고 이게 속도를 V를 나눠주면 이것은 이게 T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주파수분 1이다 해서 보면 1초에 도는 주파수까지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리얼 티어렘을 써서 간단한 이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 계산할 때 여러분 계산할 때 실수하기 좋거든요. 계산을 실제 해보면 많이 시험 문제 내도 많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산 되네 그랬는데 입실론 제로를 뭘 넣어야 되지? 그 다음에 E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일렉트론 볼트인데 줄을 어떻게 환산해야 되지? 이런 까다로운 게 처음에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연습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팁을 이제 조금씩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방금 한 거를 자세한 계산 아니고요. 힌트 맞으면 마이너스 21.2 일렉트론 볼트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E 제곱에 이게 R 제로분의 1이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R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 때 1 하나 빼서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하고 1을 한 개 놔두고 1을 놔두고 난 다음에 R0로 이렇게 하면 요게 어차피 일렉트론 볼트 아니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얘가 계산해서 27.2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R0는 계산할 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2에다가 27.2분의 1 하면 이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계산할 때 여러분 계산이 실수하기 좋으니까 제가 이거는 계산을 해봤고요. 나머지도 이런 관점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습 문제 여러분 그 수업 자료 제일 뒷부분에 다음 주에는 다음에 나오는 비리얼 티어렘 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자료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것만 살짝 얘기를 하면요. 1.21 돼 있는데 비리얼 티어렘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리튬의 예가 나오거든요. 리튬의 예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3E에 요 그 프로톤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두 개가 이제 요 첫 번째 요 쉘에 돌고 있고 나머지 한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요때 이제 왜 비리얼 티어렘이냐 했을 때 관심이 이 최외곽 여기에서의 반경이 얼마나 될까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보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 전자가 눈을 떠서 바라보면 안에 플러스 3E가 있고 중간에 여기 마이너스 2E가 있으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하나의 플러스 E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지 않고 읽어볼 때 뭐냐면 리튬인 경우에 플러스 3개의 양성자가 있고 그 가까이에 전자 2개가 돌고 있고 좀 멀리 돌고 있는 전자기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양성자 3개하고 돌고 있는 전자 2개가 합해져서 한 개로 보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바깥에 거는 한 개의 전자와 한 개의 양성자 돌고 있는 아까 문제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반경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얼마냐 했는데 실제 해보면 조금 실제 실험과 오차가 나거든요. 오차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이 전자가 봤을 때 캔슬돼서 한 개만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덜 캔슬되는 거죠. 덜 캔슬돼서 그래도 비리얼 티어렘이 있으면 이 반경과 이 운동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예제 연습 문제 1.1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결합을 이제 에너지 차원 관점에서 하나의 유용한 사례를 지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물성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자가 돌고 있는 반경 이런 것들도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를 이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원정 씨 없나? 잠깐만요. 이준서 뭐 이해 좀 됐습니까? 궁금한 거 없습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앱에서 집에서도 좋으니까 집에서도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제가 달아주면서 제가 같이 공유할 테니까 질문 많이 오늘 했던 것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요. 계산을 직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것도 계산자 했으면 좋겠다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네.